네,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정말 유명한 분이죠. 한국 역사 속 여성인물 신사임당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신사임당 하면 보통은 현모양처? 아니면 율곡이의 어머니. 그렇죠. 아니면 5만 원권 지폐 속 인물. 딱 이 정도 이미지가 강한데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통해서 그 이면의 모습, 그러니까 조선 전기라는 실제 환경 속에서 신사임당이 어떻게 주체적인 예술가로 살 수 있었는지.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이미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도 한번 따라가 보는 게 이번 저희 딥다이브의 미션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신사임당이 살았던 16세기 조선인데요. 1504년부터 1551년까지 활동하셨죠. 근데 이 시기가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그런 엄격한 유교 사회랑은 또 다른 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다른 면이요? 어떤 점이 달랐을까요? 특히 여성의 삶에 영향을 준 두 가지 중요한 관습이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남귀여가 혼입니다. 남귀여가 혼이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가서 사는. 네, 맞아요. 결혼하면 남자가 처가에서 사는 게 당시에는 꽤 흔한 풍습이었어요. 신사임당도 결혼하고 나서 거의 20해 가까이, 그러니까 38살까지 강릉 친정, 오죽헌 있잖아요. 거기서 지냈어요. 와, 20년 가까이나요? 그게 일반적이었다니 놀라운데요? 네, 그러니까 시댁의 간섭 같은 거 없이 친정에서 지원받으면서 자기 예술 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된 거예요. 아하, 시댁살이 없이 친정에서 그렇게 오래 지낸 게 단순히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라 당시 사회 분위기 덕분이었다는 거군요. 그럼 경제적인 면은 어땠을까요? 예술 활동하려면 그것도 중요했을 텐데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두 번째 중요한 관습이 균분상속입니다. 균분상속. 아, 재산을 똑같이 나눈다는 거죠? 네, 아들, 딸 차별 없이 자녀들한테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당시엔 일반적이었어요. 이게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되어주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사임당도 상속받은 재산이 있었겠네요. 그걸로 그림 재료도 사고. 그렇죠. 예술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두 가지, 남귀여 가혼하고 균분상속이라는 사회적 배경이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가 아는 예술가 신사임당은 좀 존재하기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그런 환경 덕분에 신사임당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정말 전문적인 예술가로 활동할 수 있었군요. 특히 그 유명한 초충도, 풀이랑 벌레 그린 그림 있잖아요. 네, 초충도요. 자료 보니까 그냥 똑같이 그린 게 안 오더라고요. 뭐랄까, 풀벌레는 머리부터 그리고 나비는 날개부터, 또 꽃잡이는 꼭 나비를 그려서 생동감을 주고 작은 벌레한테도 위험을 담아내고 이런 자신만의 확고한 기법이나 구도 원칙이 있었다는 게 참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맞습니다.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표현하려는 의지가 보이죠. 근데 여기서 또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뭔가요? 지금 우리가 아는 유명한 초충도 병풍들 있잖아요. 오죽헌에 있는 거나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것들이요. 이게 사실 신사임당 진품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유명한 그림들이요. 그럼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요? 근데 이게 꼭 그녀의 위상을 깎아내리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죠. 그만큼 신사임당의 화풍이 뛰어나고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후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 그리고 복제품을 만들었다는 증거거든요. 하긴 그렇겠네요. 너무 잘 그려서 너도 나도 따라한 거다. 사임당 스타일이 하나의 브랜드처럼 된 거군요. 그렇죠. 하나의 장르처럼요. 그림뿐만 아니라 글씨, 특히 흘려 쓰는 초소에도 굉장히 능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 필체 보면 유려하면서도 힘이 느껴지죠. 당시 선비들이 추구했던 그런 학문적인 깊이 같은 게 느껴진달까요? 스스로 임당이라는 호를 썼다는 점도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중요한 부분이죠. 그냥 누구의 어머니가 아니라 학문과 예술을 통해서 군자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던 그런 주체적인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뚜렷한 예술가였던 분이 왜 우리는 주로 현모양처럼만 기억하게 됐을까요? 네, 그게 참 아이러니한 지점인데요. 자료들을 보면 이 이미지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고 강화된 측면이 강해요. 의도적으로요? 네.
일단 시작은 조선 후기 유학자들, 예를 들면 송시열 같은 분들이 신사임당의 재능을 칭찬하면서도 결국에는 율곡 이이 같은 위대한 아들을 낳았으니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모성, 그러니까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종속시키는 경향을 보였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들이 워낙 뛰어나니 어머니의 재능은 당연한 것, 혹은 아들을 위한 것으로 봤다는 거군요. 그렇죠. 예술가로서의 성취보다는 어머니 역할이 점점 더 부각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계기가 찾아옵니다. 그게 언제인가요? 바로 일제강점기예요. 사실 현모양처라는 말 자체가 일본에서 건너온 개념이거든요. 아, 그랬군요. 네. 그런데 일제가 식민지 조선 여성들을 자기들 제국에 순응하는 인재로 만들려고 이 신사임당의 이미지를 가져다 쓴 거예요. 존경받는 역사 인물을 이용해서 자기들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고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좀 억압하려고 했던 거죠. 아, 역사적 인물을 그렇게 이용했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런 경향은 해방 후에도 계속 이어져요. 국가 재건식이나 군사정권 시절에도 국가에 헌신하고 가정을 잘 지키는 순종적인 여성상이 강조되면서 신사임당은 또다시 이상적인 어머니의 표상으로 소환되었죠. 물론 여기서 저희가 어떤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렇죠. 저희는 제공된 자료에 근거해서 신사임당의 이미지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 왔는지 그 사실 자체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객관적인 시각이 중요합니다. 이런 복잡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2009년에 신사임당이 5만 원권 화폐인물로 선정됐을 때 그렇게 큰 논란이 있었던 거군요. 네, 맞아요. 많은 여성 단체들이 현모양처 이미지만 너무 고착화시킨다. 여성의 역할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러면서 반발했었죠. 유관순 열사 같은 다른 인물을 추천하기도 했고요. 그 논쟁 자체가 역사적 인물의 상징성이 현재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랑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신사임당을 율곡의 어머니라는 틀에서 좀 벗어나서 보자. 스스로 임당이라는 호를 짓고 예술가로서의 자아를 실현하려고 했던 그런 주체적인 인물로 다시 평가하려는 시도들이죠. 아, 그게 좀 더 본래 모습에 가까운 평가일 수 있겠네요. 그녀의 서체를 바탕으로 만든 디지털 폰트도 나왔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DX 신사임당 폰트 같은 거요. 예술 자체에 다시 주목하는 시각들이 늘고 있다는 건 참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해요. 결국 핵심은 그거죠. 조선시대라는 어떤 한계 속에서도 자신의 재능을 정말 당당하게 펼쳤던 한 명의 독립된 예술가로 바라봐주는 것. 그렇군요. 듣고 보니 신사임당에게 정말 여러 겹의 모습이 존재했네요. 네, 맞아요. 한번 정리해보자면 세 가지 모습이 교차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16세기 조선이라는 생각보다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 실제로 살았던 역사적 인물로서의 신사임당. 네, 역사적 인물. 둘째는 초충도나 초서 같은 분야에서 정말 뛰어난 성취를 이룬 전문 예술가로서의 신사임당. 전문 예술가. 그리고 셋째는 후대의 여러 정치적,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현모양처라는 특정 틀 안에 좀 갇히게 된 신화적 상징으로서의 신사임당. 이렇게 세 가지죠. 와, 정말 입체적이네요. 네, 이 딥다이브를 통해서 당신이 신사임당이라는 인물을 조금 더 다각적으로 또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신사임당에 대해 가지고 있던 단편적인 이미지가 많이 깨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볼 만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저희가 본 자료 말미에 이런 제언이 있었어요. 신사임당처럼 정치적으로 이상화되거나 이미지가 특정 방향으로 소비된 다른 동아시아 여성 인물들과 비교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요. 아, 다른 나라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수 있겠군요.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국가적인 아이콘들이 만들어지고 또 소비되는 더 넓은 패턴, 그 작동 방식 같은 걸 이해하게 된다면 당신이 원래 알고 있던 다른 역사적 인물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